진행 순서 먼저 말씀드리면 참나무랑 그리고 공동육아 소개드리고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등원 절차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궁금하신 거 질의응답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참나무를 소개드리면 참나무는 한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교사회 이렇게 세 개의 주체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02년에 참나무 어린이집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2003년에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전국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과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이렇게 그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공동체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사업도 좀 더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협회이고요.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은 좀 공통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세시절기에 맞춰서 살고 그리고 생태 교육을 하고 평등 교육, 균등 교육, 통합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가보셔도 다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지금 이 자리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2002년부터 운영해온 그 부모들이 품앗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되게 떨리네요. 품앗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금액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임대 건물이 아니라 영구터전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마포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을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참나무 어린이집과 근처에 그 친한친구 방과후 교실이라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가는 방과후 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와 동일하게 공동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두 기관이 함께 좀 더 그것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15년 같은 해에 서울의 어린이집을 최초로 통과를 했고 18년도에는 재공인을 통과하고 21년도에는 3차 공인까지 통과를 해서 저희가 좀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는 좀 드물게 서울의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부모들이랑 교사회가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신 미루께서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참나무 어린이집 원장 미로라고 하고요. 저는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처음 공동육아를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10년 차예요. 그리고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원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는 참나무 어린이집에 계신 모든 교사회를 대표해서 저희 어린이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네. 공동육아가 제가 혹시 이제 조금 찾아보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이제 공동육아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싶은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을 저는 참나무에 왔을 때 처음 들었어요. 이런 개념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이구나라고 해서 깊이 다가왔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저기서 많은 매체나 이런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육아란 해서 보시면 이 그림 그대로 아이, 부모, 교사 모두 주체가 되어서 서로 교육과 운영에 관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협의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육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아이를 내가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돌봐주거나 하는 개념 이상으로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육아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또 어떤 생활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변화들을 조금 요구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의 운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지 내 아이가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기간에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좀 이 공간에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익히고 그런 가치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는데 조금 그 사회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등원 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크게 그렇게 막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뭘 하고 노는지를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코로나를 이제 겪고 나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대면으로 등원 설명회를 하고 그때는 막 줌으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저희가 가졌었던 이런 같이 하는 행사들을 다시 이렇게 되살리고 하면서 이것이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그 사이에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느껴서 시작 전에 조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여기서 교사도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그 시간 동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회 이후에 혹시 이제 궁금하시면 아까 이제 스노우께서 설명하신 그 공동체와 공동체 교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저희가 소속돼 있는 사단법인이고 그 안에서 어떤 교육적인 가치들이 실현되고 있는지 구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상 다 못했던 설명들을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공동육아 교육 목적이에요. 저희 참나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공동육아 안에 이제 있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갖고 있는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알겠지만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 오타가 났네요. 자기 존중 및 더불어 사는 즐거움, 상고심에 기초한 문제 해결 능력을 예술 경험과 자유로운 표현 능력을 생태적 감수성을 꽃 피운다고 얘기해요. 저희들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저희 취학 연령까지 있으니까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충분히 꽃 피우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향 앞에 것과 같은 말이죠. 이 목표들을 사실은 지금 이제 국가에서 만든 표준교육과정이나 누리교육과정 아마 요즘은 많이들 관심이 있어서 잘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 목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주 예전부터 공동육아에서는 괜찮아요. 이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했었고 넘겨주세요. 네. 그 교육 방향이 이제 이 초록색 글씨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저희는 굉장히 예전부터 추구를 했었던 방향이고 오히려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교육 과정들이 이제 조금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평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별명을 쓰거든요. 저는 미로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번호를 부를 때 CO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부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교사와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도 저에게 미로라고 불러요. 무슨 반 선생님이 아니고 미로, 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쓰는 말도 존댓말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 호기심과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엄청 밀도 있게 아이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이 아이가 힘든 부분이나 어떤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등을 알아채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그것을 공유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참나무 어린이집의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사의 소통인데, 아이가 저희가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연령이 통합돼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침 시간에 이런 컨디션이야, 또는 그 전날에 집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들을 하루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나 내내 중간 생활 중에 계속 모두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약간은 부족한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단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 교사애가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혹여라도 이제 실수가 되거나 또는 아이가 힘들게 하거나 더 힘들어진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소통을 굉장히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시절기, 생태적인 삶 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세시절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합니다. 저희의 좀 자연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절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입동, 뭐 춘분 이런 우리가 아는 그 24절기 1년의 이제 시간표인데, 그것을 놓고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절이 이제 1년 동안 순환하는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과 세시절기에 맞는 먹거리를 먹고, 그 계절에 맞는 놀이를 하고, 그 계절에 이루어지는 뭐 풍습이나 문화들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1년을 쭉 살고 다시 그 24절기가 돌아와서 아이가 이제 한 살 더 먹고 올라가고, 그 시간을 다시 경험했을 때 주는 내가 해본 것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순환과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에겐 좀 낯설고, 이 세시절기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세시절기의 달력대로 또 농사도 짓고 아이들 저희 텃밭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제 온전히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자유놀이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교육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굉장히 그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자유놀이인데, 예전에는 교사가 뭐 어떤 교육 목표를 잡고 그달의 교육 주제가 있고 나의 목표에 따라서 뭐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도 예전에 교사 생활 할 땐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교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그냥 아이의 욕구에 따라서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주제, 내가 놀고 싶은 친구, 그거는 우리 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죠.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몰입해서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놀이가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고, 집중해서 내 욕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교사는 그 환경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저도 여기에 와서 이제 알았지만 예전부터 실천이 되고 있었고, 지금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공동육아가 살았던 것들을 좀 샘플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생태적인 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렇게 교육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나무 그 아이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앞절에 이제 이런 설명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사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쓰는 어떤 특별한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습관에 대해 따라서 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부모님을 아마라고 칭해요. 엄마, 아빠를 이제 줄임말로써. 그래서 저는 뭐 아마 활동을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참나무에서는 아이들을 도토리라고, 모두를 표현할 때, 참나무 이렇게 열매, 도토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낯선 용어들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어린이집도 공동육아 용어에서 이제 터전이라고 해요. 뭔가를 얻어가고 배워가는 것 이상으로 삶을 여기서 지내고 실천하는 공간이라서 제가 틈틈이 터전이라고 말할 때는 어린이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7시 반에 문을 열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모든 어린이집이 다 동일합니다. 7시 반에 문을 열고 아침을 이제 일찍 오는 친구들은 좀 이른 등원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아침에 이제 집에서 반찬을 싸우면 저희 맛단지도 저희 용어인데 주방에서 저희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맛단지가 아침에 이제 밥 해주시면 같이 좀 이른 아침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하루에 이제 개인에서 어떤 이 집단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편하게 놀이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 장면은 오전 간식을 먹는 시간이고요. 오전 간식 먹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아이들이 컨디션이 어떤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진입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열기인데요. 아침 열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인사 나누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들이를 가니까 가볍게 뭐 몸 푸는 체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공동육아의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계획을 하죠. 이제 물론 영아들은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좀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은 이런 일정이 있어. 뭐 이런 걸 계획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오늘은 뭐 어디 뭐 방문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뭐 안전교육이 있고 소방대피 훈련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설명들을 선생님들이 해주기도 하고 또는 오늘 나들이 어디 갈까? 뭐 우리 세타산 갈까? 뭐 식물놀이터 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정하거든요. 큰 계획은 교사들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중요한 건 내 욕구를 표현하고 내 의견을 나타내서 그거를 조율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주말 지낸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하루를 계획하고 영아들은 특히 그 시간에 오늘 뭐가 있을 거야 뭐 소방대피 훈련이 있어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않고 뭐 이런 설명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하루에 겁내지 않고 조금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들이를 가요. 나들이는 그쵸 시간과 자연의 흐름을 알게 하는 나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조금 사회적인 어떤 의미와 맥락, 약속 같은 것들도 익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들이를 가기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약속, 가는 길에 만나는 어른들에게 나누는 인사, 우리가 만들었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익히고 그 장소에서 놀면서 교감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봄과 가을, 겨울에 이렇게 저희 뒤에가 바로 세터산이에요. 저 창문 뒤에 보이는 곳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세터산이 있고 저희에게 정말 좋은 나들이 환경이 있어요. 여기 산이 있고 밑에 이제 이 언덕길로 내려가시면 홍제천이 있어서 이제 물가의 생물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이제 그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들이 이제 또 있어서 놀이나 아이들 연령에 맞게 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나들용 그 구성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조금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봄, 가을, 겨울에는 이렇게 세터산에 가서 놀고 여름에는 이제 산모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산으로는 잘 갈 수가 없어서 여름에는 이제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홍제천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물가의 생물은 또 완전히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오고 가는 이제 동네 주민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여름이나 너무 추워지기 전에 이제 그 초가을 이런 정도 때는 이제 홍제천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의 곳곳에 있는 놀이터에서는 이제 좀 넓은 공간이잖아요. 저희가 함께하는 그런 뭐 전래놀이들을 이제 주로 해요. 함께하는 좀 공동체 놀이라고 해서 대동놀이, 강강술래 아시죠? 그런 강강술래 같은 것들 하면서 좀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이제 함께 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뭐 고무줄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술래잡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러려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럴 때 이제 이런 놀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놀이터는 이제 놀이기구가 있으니까 또 어떤 자기의 뭐랄까 그 신체적인 한계를 막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우리 시오 같은 영화들은 조금 이제 작은 놀이터에 가서 놀면서 이제 하나씩 몸을 좀 키워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당 아까 들어오실 때 보셨죠? 비가 오는 날엔 또 나들이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비가 올 때도 나가기도 해요. 막 폭우가 아니면 아이들과 비옷을 입고 동네 산책을 하거나, 또 비가 올 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도 또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또 그것에 맞는 나들이를 계획해서 가기도 하는데, 마당이 있어서 이렇게 차양을 펴고 비가 올 땐 놀기도 하고, 영화들 이제 처음에 적응할 때, 어린이집 처음 적응하면 굉장히 낯설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이 낯선 곳에서 조금 들어가기 어렵고, 뭔가 밖과 안의 이 중간 선상에서 있으면서 조금 마음을 이제 안정시키고, 또 모래놀이 하면 좀 많이 릴렉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처음 등원할 때는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오후 시간에도 열어놓고 언제든지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점심시간이면 아까 말씀드린 다람쥐, 저희 맛단지 선생님 다람쥐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이제 둘의 울림 생협에서 식자재를 이제 공수받아서 여기서 그 제철 음식과 그 세시절기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키워내는 먹거리들로 아이들 점심을 만들고, 지금 이제 자율 배식하는 모습이거든요. 큰 아이들은. 그런 먹거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몸에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농수산품을 이용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협이나 한살림을 이용해서 모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식사 시간 하고 또 이제 양치 같은 것들 통해서 생활습관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밥상 머리 문화라고 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책상에서 딱딱딱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들 앉아서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처럼 약간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식사도 저희가 이제 모든 방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연령도 섞여 있어요. 위에 같은 경우는 5, 6, 7세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5살끼리 먹고 6살끼리 먹고가 아니고 다 섞여서 형동생 할 거 없이 다 섞이고, 그 자리에 선생님도 같이 끼어서 그냥 그 시간에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야기 하다가 늦어지기도 하고,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그런 좀 문화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는 뭐 이렇게 화제대 비올령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랑 뭐 좀 저희는 이제 직접 살림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오후 간식이 삶은 옥수수면 옥수수 생협에서 사온 거 직접 껍질 까고 수염 떼고, 이것도 매실청 담그려고 매실 꼭지 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제공되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하고 뿌리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잠깐 자기 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낮잠과 휴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열심히 놀고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루가 되게 길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내가 이거 다 뿜어냈으면 잠깐 그것을 쉬면서 충분히 채워 넣어야 오후 시간에 또 재밌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옛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운동요가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야기 들으면서 눈 감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도 하면서 좀 편하게 낮잠을 자는 시간이고, 이때 아이들 자고 나면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날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요즘은 편하게 키즈노트라고 하지만 혹시 있나? 예. 이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날적이라고 해서 그냥 직접 선생님이랑 부모가 쓰는 이런 편지, 우리 아이에 대한 뭐 정보, 아니면 또는 나의 부모의 요즘의 기분,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우리 아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 영화들은 나 어제 뭐 했어라고 좀 설명이 어렵잖아요. 주말 동안 뭐 했어? 이런 정보를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이렇구나라는 좀 오고 가는 키즈노트 같은 것인데, 이 시간에 잠잘 때 선생님들이 주로 쓰십니다. 네. 이건 7세 아이들이 택견을 하는 장면인데요. 낮잠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7살 친구들은 택견장에 가서 택견을 배워요. 여기 인근에 홍제천을 건너가면 있는 선미산 마을에 택견장이 있고, 예전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곳인데, 지역 사회 연계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부님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지역에서부터 공동육아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7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같이 교류도 하고, 택견을 이제 배우면서 몸도 단련시키고 이런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낮잠 시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잠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낮잠을 안 자는데 꼭 자야 하나, 이런 질문을 꼭 들어오거든요.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워낙 오전에 많이 놀아서 그냥 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자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당연히 낮잠이 줄어드니까 안 자겠죠. 그 시간에 이 시간은 그러니까 억지로 자라고는 절대 안 하죠. 재우기는 하죠. 필요해 보여. 그러면 이제 재우기는 하는데, 그 시간에 좀 6살, 7살 되면 잠을 안 자니까 그때는 좀 정적인 시간을 가져요. 안 자는 친구들은, 잠이 드는 친구들은 자고, 안 자는 친구들은 밖에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죠.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소리가 안 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뭐 직조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적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맛있게 오후 간식 먹어요. 오후에는 또 저녁까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한 메뉴, 좀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는 메뉴, 또 뭐 국수라든지 뭐 이런 주먹밥이라든지 뭐 죽이 나올 때도 있고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돼서 오후까지 든든하게 지낼 수 있게 식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이거 간식을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해요. 세시적 요리 활동이라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봄에 진달래 피면 가서 진달래 따와서 진달래 화전 아이들이랑 직접 만들어서 먹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곧 다음 달에 이제 중양절이어서 국화전도 해 먹을 거고, 또 뭐 생일잔치 때는 떡 아이들이 경당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오후 간식 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세시적 요리 활동도 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간식 먹고 나서는 연장보육이라고 해서 이제 하원하기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주로 자유놀이, 이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텃밭 모습이거든요.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추울 때 아니고는 1년 내내 여기 텃밭에서 아이들이 텃밭 농사를 짓습니다. 봄부터 해서 저희 이제 여름에 이제 잎채소, 열매채소 다 하고 다 걷어들이고, 감자도 다 심어서 그거 캐와서 감자전 해먹고 이랬거든요. 끝나고 지금은 이제 김장 하려고 배추 열심히 지금 이만해요. 그래서 저희 벼도 벼농사도 이렇게 빨간 나라에 실제로 벼도 키워서 해마다 그거 까서 뭐 이만큼 나오지만 그거 의미가 중요하니까 떡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 활동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자유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쭉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연령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살부터 7살까지 친구들이 저희는 방문을 닫아놓고 낮잠 시간 외에는 닫아놓고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연령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와 그 놀잇감이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으로 가는 거고 하면서 서로 어깨너머로 배우고 놀이하는 힘, 완전한 주도성을 키워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놀고 어떤 한 가지 놀이가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가 시작되면 그 놀이는 2달, 3달까지 가기도 해요. 그것에 맞춰서 선생님이 계획한 뭐 주제에 따라서 뭐 옛날은 뭐 놀이 흥미 영역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는 미술 영역, 뭐 역할 영역 이런 것들인데 그 경계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 가면 아이가 싫어 안 간다고 하고 안 내려가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하루 일과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오버된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상은 아니고 이제 좀 특별한 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아까처럼 생일 잔치고요. 생일 여기 있는 이 떡은 이제 아이들이 매달 직접 만드는 떡이에요. 내가 이 생일 같이 모두 다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 잔치 직접 떡 만들어서 모든 연령이 같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어디로도 나들이 가기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옥상에서 물놀이장 만들어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나들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김나들이를 가는데 이 일상적인 매일의 나들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힘을 발휘해봐서 내가 조금 이제 큰 친구들은 여기서 걸어서 저기 월드컵공원까지 가요. 그 정도 힘이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서 놀고 점심 먹고 한 3시까지 놀다가 올 만큼의 힘이 자라날 거예요. 여기서 지내면.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그만 영화 같은 경우는 일상 나들이 가는 똑같은 공간이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히 집에서 이제 도시락 싸오거든요. 이날은 각자 집에서 그거 가지고 좀 특별한 기분을 내기도 하고 내가 매일매일 길렀던 힘을 어떤 더 즐겁게 확인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걷기는 이제 7살 학교 이제 졸업반 하는 친구들이 하는 도성길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이제 날 좋을 때 봄이랑 가을에 한 번씩 가서 성곽을 다 걸어요. 어른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 길을. 이망산도 있고 백악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7살 친구들이 좀 이거 통해서 많이 좀 성장도 하고 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터전살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5, 6, 7세 친구들이 이제 터전에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런 게 없기는 한데 하루 온종일 이 1박 2일을 아이들과 직접 꾸리고 계획하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어떤 그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딱 끝났어. 1박 2일 자서 이제 저기서 내려오는 당당한 그럼 이제 아마들이 박수를 막 쳐주면서 이제 환호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터전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조금 더 크면 들살이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 자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차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터전이 아닌 곳에서 1박 2일 엄마 아빠 없이 선생님하고 내 친구들하고 하루 지내는 날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계시는 선생님들이고 다 이제 별칭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방단인 선생님들, 이제 다람쥐는 저희 맞단지 선생님이고 여 위에가 저희 방단임 선생님들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연장반 선생님들, 보조교사 선생님, 그리고 늘보는 저희 이제 어린이집 청소해 주시는 깔끔이 쌤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청소해 주시는 선생님까지 해서 총 지금 9분이 계시고요. 네,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중요하죠. 개별성이 존중받는 공동육아. 개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통합교육을 정말 오히려 더 반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지내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제가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각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통합성과 공동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연령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 비장애 통합 활동 지향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도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고, 지금은 사실 없어요. 다문화와 장애 비장애 통합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현재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있건 없건 간의 교사들도 그 교육을 이제 스스로 하고 있고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가 그래서 나이나 뭐 성별, 가족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신체적인 차이 이런 것에 의해서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는 함께 지내면서 그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별칭은 어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나무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참나무 어린이집에 일단 4살 그리고 6살 2명의 아이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첫째 아이가 4살 때부터 지내와서 지금 3년차 참나무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등원 설명회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만 설명하면 되지 굳이 부모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왜 설명을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참나무 어린이집 전에 다른 기관의 아이들을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참나무 오기 전에 한 반년 정도 민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첫째 아이를 보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부모가 생활을 했었냐면 그냥 아이들 등원 시간이 되면 출입구 초인종 누르고 뭐 누구누구 왔어요 하면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이들 봐서 들어가시고, 이제 또 하원 시간이 되면 누구 데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초인종 누르면 이제 아이를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서 부모에게 인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어린이집에서 부모로서 그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아이를 보내고 또 시간이 되면 아이를 또 데려오고, 이 역할이 그냥 부모의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참나무에서 몸을 담게 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과는 확연히 다르게 부모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형태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마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등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주황색 옷 입고 계신 분들 모두 아이들을 이제 참나무에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이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등원 설명회도 준비하시고 또 다른 기타 행사들도 모두 주가 돼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다들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영역들을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뭐 의사결정 그리고 보육활동 부분 또 조합원 활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사진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나무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여기는 총회인데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총회는 2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들 이제 뭐 주식을 하신다면 이제 주주로서 권리를 갖고 있어서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만약에 참나무 어린이집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셔서 이제 조합원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게 되는 장소가 이제 총회가 돼요. 그래서 참나무 어린이집에 있어서 재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회계감사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어린이집 재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뭐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는 곳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총회는 상하반기 2번이 있고요. 참나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나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참나무에 있는 전체 부모들을 대표해서 이제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좀 분과별 대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분과라는 게 뭐냐면 참나무 어린이집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부모들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다 개별적으로 분과에 이제 배치가 되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행사를 주로 담당하는 집행 또는 재정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회계 그리고 사협, 또 오늘처럼 등원 설명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는 홍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홍보.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 관리하고 하는 시설분과 등등해서 6개 분과가 있고요. 그 분과를 이끌어 나가는 분과장들이 이제 아까 여러분께 아이들의 생활을 안내해 주신 교사 대표에 있는 미로 원장님이랑 같이 모여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논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논의를 하고, 요거 모습은 이제 뒤풀이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 뭐 코로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코로나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린이집을 잠시 쉬었다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만의 운영 방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그런 운영이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코로나 때 한 번도 휴관을 하지 않고 잘 위기를 극복했다는 뭐 그런 것들도 안내할 수 있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방모임은 이제 교사와 부모들이 만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 3, 4세 방,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3, 4세 방이 탱콩방이라 해서 있고, 그 다음에 도란방, 그리고 6, 7세가 함께 있는 곰껌방 해서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있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어떤 활동들이 어떤 교육 계획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선생님에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부모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참남 어린이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니까 내 아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키우면서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잘 키우자라는 그런 큰 모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 집은 지금 저렇게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있구나. 저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도 되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도 교환을 하고, 또 각자 이제 좀 더 친해지면 뭐 각자의 개인적인 일정 같은 것도 이야기도 하고 고민 같은 것도 나누면서 되게 돈독해지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라든지 또 아마들이라든지 서로 격이 없이 스스로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자리가 이제 방모임이 됩니다. 방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또 이루어지고요. 네, 또 다음은 조합원 교육인데요. 조합원 교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에 3회 열리고 1회는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배경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를. 이 장소가 많이 나올 건데, 여기 한 장소에 모여서 전체 조합원들이 공통된 관심사, 아니면 공통의 우리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우리 공통의 관심, 그리고 공통의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한번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논의를 해보면서 대처해보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조합이 어떤 것인지 이런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들 성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그때 주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 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거에 맞는 강사님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어서 의견을 나눈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마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는 아까 미로가 말씀하셨듯이 아빠와 엄마의 줄임말이고요. 여기 가로 있는 것처럼 일일 부모 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가게 되시면 그 공백을 이제 부모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교사 대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와서 하루 온종일 아이들과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어떻게 아이들이, 내 아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참나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아침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집에 하원할 때까지 그 시간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보시면 뭐 본인
부모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다양한 것들 준비해 와셔서 운영을 하시기도 하고 편하게 아이들과 놀다 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참나무의 아이를 처음 보내고 나서 아마 활동을 처음 했던 기억이 되게 아직도 잘 남아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저희가 어쨌든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다른 어른들을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활동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건 보시다시피 제가 보통의 어른 치고도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멀리할 수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펼치면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지금 이렇게 앉혀있듯이 저희 아이가 아닌데 다른 아이가 무릎에 올라와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책을 읽고 이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을 이렇게 경계하는 분위기, 어른들을 조심해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참나무에 있는 아이들은 어른들을 안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안전한 어른들이 그 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참나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어린이집을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나무 어린이집은 아침에 초인종을 누르고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인계하는 게 아니라 참나무에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아이들을 이제 터전으로 올려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들이 자유롭게 출입 그리고 퇴장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집에는 CCTV가 없어요. 그래서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 게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수시로 아침에 등원할 때 또 하원할 때 들어와서 직접 보고 아마 활동하면서 직접 보면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교사들의 행동을 제약을 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의심해가는 처리 이런 것들 교사들의 행동이 제약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것들이 아이들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은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모습일 거고요. 저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영양 선생님이 휴가 쓰실 때 이제 아마 부모들이 와서 대신에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아마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실이라고 하는데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 저희는 마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장소가 또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첫 등원하는 가정들이 기존 가정들과 모여서 함께 노는 모습, 그리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이 초대를 해서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저희가 마실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끼리도 친해지지만 이제 부모들끼리도 서로 더 친해지면서 신뢰를 쌓고 서로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마실을 서로 하고 또 다른 아이들 마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를 더 이해를 하고 또 아이들은 또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는 마실을 할 때 보면 아이가 부모에게 있다기보다는 다른 필요한 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어른한테 가서 나 이거 좀 도와줘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또 아이들끼리 또 저연령이라든지 고연령이라든지 서로 섞여서 마취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래 배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순기능을 갖고 있고 이런 마실은 뭐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뜻이 맞는 분들, 이제 편안하신 분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라든지 소독 같은 것도 부모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청소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이들이 하원하고 나면 7시 이후에 청소를 다 해주시지만 이제 주말 청소를 이제 부모들이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3가정 정도가 이제 배치가 되어서 주말 청소를 하고요. 보통 아빠들이 많이 주말 청소를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빠들도 그게 아빠들이 엄마들도 와도 되는데 아빠들이 주로 된 거는 보통의 육아에 아빠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적었잖아요.
그래서 아빠들도 가서 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좀 봐라. 너희들도 좀 참여를 해라. 라고 시작이 되어서 지금 보면 아빠들이 주로 와서 이제 주말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아빠들이 와서 주말 청소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자라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아빠들끼리 서로 청소하면서 청소 끝나고 나서 뭐 뒷풀이를 가진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습들은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1회씩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 전 가정에서 한 분씩 오셔가지고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보이는 대로 창문을 떼내서 창틀도 닦기도 하고요. 이런 가구들 전부 다 드러내서 뒤에 있는 먼지도 닦고요. 화장실부터 해서 옥상까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청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집보다 오히려 이 참나무 어린이집을 더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 정말 엉망인데 여기 와서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독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를 좀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소독제를 아이들에게 부여한 소독제를 선정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아이들 놀이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소독을 하고 이런 난간 이런 손잡이들 이런 시설들을 다 이제 소독도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면 이제 11월 말쯤 되면 이제 김장을 해요. 그래서 이 김장은 지금 보시면 부모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터전에서 김장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김치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도 자기가 만든 김치라고 하면서 먹더라고요. 터전에서는, 어린이집에서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모들이 모여서 김장하는 날 다 모여서 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모들이 한 김장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먹습니다. 왜요? 이거 배터리가 없대요. 아, 저희가 부모라서 이렇게 어설퍼요. 네, 배터리 없어도 전 목소리가 크니까 당황하지 않고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김장 행사를 하고 김장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김장 행사할 때 김치만 담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김장하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수육을 또 삶아서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고생했다 해서 뒤풀이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네,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고지라고 하는데 이제 참나무 어린이집에 등원하게 되면 이제 1년에 한 번 전체 모든 가정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1박 2일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하루 온종일 그냥 모든 전체 가정들이 모여서 노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저희는 같이 가세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 그리고 전체 부모 그리고 아이들 모두 한 장소에서 즐겁게 노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물 참나무에서 저희가 이제 참나무가 21년째예요. 그리고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성미산 마을 회관을 대여해서 좀 크게 행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개원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등원 설명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저희가 또 개원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저희 그 평화의 공원 에너지 드림 센터 앞에서 오늘 또 이제 개원잔치를 할 예정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노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3시, 4시, 5시 뭐 그 정도까지 그냥 오셔서 지나가다 한번 슬쩍 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렇게 주황색 티 입은 사람들 저렇게 노는구나 라고 그런 시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원잔치라는 것도 행사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짝시장이라 해서 그냥 저희 벼룩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아이들이 잘 쓰다가 이제 더 이상 나이에 맞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잘 사용해서 남을 주거나 뭐 하기에는 좀 아까운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이제 내놔서 서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구입하거나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원잔치랑 더불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반짝시장을 먼저 해서 올해는 이제 개원잔치랑 더불어서 하진 않고 내년에는 아마 개원잔치 때 이 반짝시장을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장소는 여기 세타산 요 밑에 있는 신발 놀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반짝 시장을 해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그냥 조합원들끼리 잔치 겸 이렇게 물건 나눔 겸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참나무에 등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워 보인다. 저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을 뭐 보여주기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행사입니다. 네. 그리고 참나무 어린이집에는 그냥 자체적인 소모임이 있어요. 소모임은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모이는데 보면 이제 다타라는 소모임이 있고요. 이 다타는 이제 저희 어린이집은 참나무 어린이집은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차량을 지원해주는 부모들이 본인 가정의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 이동을 이제 도와주는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한 거리들, 이런 거리들 이동할 때 소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팜팜은 이제 보이시는 대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끄고 녹음이 계속 들어가서 꺼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팜팜은 이거 들고 가세요. 주말 농장이고요. 팜팜은 주말 농장이어서 그냥 나 주말 농장에 참여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자 모여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고요. 솔직히 아이들이 하는 건 벌레 잡기예요. 부모들이 다 거의 신고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제 자연을 좀 더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딴딴은 이제 올해 생긴 소모임인데 우크렐레가 중심이 된 소모임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랑 이제 아마 주로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우크렐레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연습도 하시고 또 그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뭐 개원잔치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찬조 공연까지 해주시고 계시는 그런 소모임이에요. 그리고 모여라라는 이제 소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아이들과 부딪히는 일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혼자 집에서 고군분투 하지 말고 주말에 이렇게 특정 장소에 모여서 편하게 놀자라고 이제 번개가 있으면 모이는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입금이가 있으면 뭐 소모임 입금이가 이 장소에서 모이는 거 어때요? 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이렇게 노는 주말에 노는 소모임이고요. 다섯 번째 보이는 땅땅이라는 소모임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들이 저희 어린이집에서 참나무 어린이집에서 반찬 나눔이라는 자원봉사 같은 것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반찬 나눔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땀땀이라는 이제 저희 소모임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반찬 나눔할 때 더 많은 양을 제공하는 그런 소모임이고요. 뭐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모기기 폐제라든지 이런 해충 방지제 이런 것들 아이들 생활에 필요한 생활제들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그리고 책소리라는 소모임은 책을 선정해서 특정 도서를 선정해서 같이 이제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는 소모임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6개의 소모임이 있고 만약에 참여하셔서 나는 이런 소모임만 만들어 볼래 라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만드셔서 이제 입기미가 되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모임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참석 안 하셔도 된다. 이거 의무 아닙니다. 이거 자율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동육아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할 일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는데 나까지 피곤해야 되나, 힘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진짜 뭐 때로는 스케줄이 벅찰 때도 있긴 한데 그 외에 없는 즐거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힘든 만큼 아이들은
정말 즐거워하고 또 부모가 힘들어서 뭐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쓰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육아 할 일은 정말 많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 내 아이 그리고 내 같이 공동육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하니까 모두 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는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직장이나 가족들만 부대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군 또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랑 서로 부대끼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도 성장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방 구성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3세부터 7세까지 총 4개의 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2년생, 21년생, 3, 4세 방에는 지금 7명의 자리가 있고 5, 6, 7세 방은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 들어오는 인원에 따라서 방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협동조합 어린이집이어가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매달 납부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입비, 출자금, 발전기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출자금은 회사로 치면 자본금 같은 개념이고 졸업하거나 퇴소하시면 3년 후에 반환이 돼요. 그래서 신입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납부하시고 졸업할 때 받아가는 그런 순환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기금은 저희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주변에 공동체에 후원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세와 7세는 각각 할인 혜택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둘째를 등원할 때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비용 안내 드릴게요. 아이행복 카드로 그 결제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여서 사실상 0원이고 조합으로 납부하는 조합비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아이들 좋은 거 먹이고 싶으니까 생협에서 구매하는 유기농 식자재 그리고 아까 방금 어흥이 설명해 주신 조합 행사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구들 그리고 교사회 인건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이고 이 금액은 한 해 예산을 저희가 짜서 12달로 나눠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로 납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저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월 44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 등원하는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고 대략 뭐 40만 원 내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등원 절차 설명드리면 우선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아까 나눠드린 자료 맨 끝에 QR이 있어요. 그래서 그 QR이 등원 신청서 QR인데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해주신 순서대로 면담 일정을 잡게 돼요. 면담이라는 걸 왜 하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를 보내기만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면담 일정이 잡히면 그 뒤에 이제 면담 질문지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면담 질문지는 좀 면담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주 양육자이신 부모나 뭐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니고 할머니이시면 할머니도 작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질문지고요. 그거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면담은 원장, 운영위원장, 홍보분과장 이렇게 3명과 주 양육자 분들과 아이까지 해서 터전에서 다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면담을 하고 충분히 서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등원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등원 결정한 후에 이 기간 내에 초기 비용을 납부를 해주시면 등원 확정이 돼요. 그래서 2024년 3월 1일부터 등원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에 뭐 수시로 등원을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니까 면담 때 그거는 날짜 조율 같은 거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할 자료에 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 교사회에서 저희 아이들 상반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게 너무 좋아서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